자, 이번 시간은 18년도 지방구급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은 규제 유형을 물어봤네요. 전부 다 뭐 내용 하나하나를 다 물어봤네. 어쨌든 리플리 프랭클린은 경쟁 규제와 보호 규제로 경쟁 규제는요, 시장에 맡겼을 때 좀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정부가 소수에게 특권을 줘요.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려고 의무가 부과되죠. 그래서 뭘 주니까 배분의 효과도 있고 일반 대중을 위한 보호 규제도 있고요. 그러나 목적은 특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 대중 보호가 목적이야. 그다음에 보호 규제, 특권 주는 게 아니라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 일반 대중 보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경쟁 규제가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가 봤던 경제 규제로 보호 규제는 되게 사회 규제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왜 경제 규제 요 밑에 내려간 게 경제 규제네요. 이건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 비교한 거죠. 사회 규제는 물건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 다만 그 물건이 노동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 규제는 그게 아니고 이 물건을 얼마 만들 것인가, 가격을 얼마 할 것인가, 몇 개 만들 것인가를 정부가 하나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제가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그러지. 반면에 사회 규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재화 생산이 아니고 재화 생산을 하되 그 생산물이 사람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는 왜 긍정적이라는 의미잖아요. 왜 긍정적이라면 법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야. 법에 규정된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한다면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포지티브로 했을 때가 훨씬 더 규제가 강해요. 반면 네거티브는 규정 자체가 뭐뭐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요. 없으니까 없는 할 수 없는 것만 규정돼 있는 거야. 이런 게 이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지티브로 규정되는 게 훨씬 더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겠죠. 반면 네거티브는 이것만 안 하면 될 거니까 딴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답은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직접 규제, 공동 규제, 자율 규제가 있어. 직접은 공무원들이 정부가, 공동은 민간 집단한테 위임해가지고, 자율 규제는 스스로 위임받은 게 아니라 그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 만들고 적용하는 게 자율규제다. 그건 맞았죠. 답은 3번이었고 요새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 윌슨 또 규제 문제네요. 자, 고객은 뭐죠? 편익이 소수야. 비용은 다수겠죠. 이러니까 소수 활동적인 사람들이 로비 활동해가지고 그 규제를 강화시키는 게 고객이야. 농산물 최저 가격 해봐요. 최저 가격이라는 거는 정상 가격이 있는데 정상 가격이야. 여기 균형 가격인데 이거보다 더 높게 만들어 주겠죠. 이게 최저 가격이야. 반면에 못 올리게 하는 게 최고 가격이겠죠. 자, 그럼 농산물을 최저 가격을 해버리면은 누가 이득이 되는 거야? 농민들이 이득이에요. 농민들이. 반면 일반 대중은 비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다 보니까 후생이 날아간 거지 이게. 어쨌든 농민도 소수기 때문에 소수의 농민이 이득을 받고 다수의 대중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고객 맞아요.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 이건 가격 상한제겠지. 최고 가격제인데 더 못 올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만드는 그 건설업자가 피해를 보는 거고 소수가 일반 대중이 싸게 쓸 거니까 이득을 받죠. 그래 분양가 상한제는 밑에 있는 그 기업가 정치가 되겠지 이제. 1번 맞았습니다. 2번이 틀렸죠. 신문 방송은요, 봐봐. 고객은요, 수혜자가 중심으로 보여요. 기업가 정치는 주로 반대자, 피해자 중심으로 보여요. 식품 위생해버리면 일반 대중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보인단 말이야. 여기서 말한 그 기업은 그 기업은 아니고 공익단체예요. 공익단체가 이 규제를 만든다고 해서 그 공익단체 창도가 정치 또는 기업가 정치라고 그래요. 기업가라고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창도가요, 창도가 공익단체들. 자, 어쨌든 고객은 누가 보인다? 주로 수혜자가. 반면 얘는 주로 피해자가 보일 거고요. 얘는 둘 다 보여요. 소수의 수혜자와 소수의 피해자가 보이고 지네끼리 싸우는 거고 일반 대중은 잘 안 보여요. 반면 대중은 누가 수혜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해볼게요. 그럼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구나 신문 방송 때문에 피해 볼 수도 있고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되지 않았단 말이야. 이거는 대중정치입니다. 답은 2번이죠. 낙태도 마찬가지다.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죠. 이럴 때는 대중정치야. 반면에 식품위생 규제를 해버리면은 그 식품을 만드는 그 업자들은 비용 부담자가 되고 그 결과 대중들이 이득을 보다 보니까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은 분산이죠. 잘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누가 나타난다? 이런 공익단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런 규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는 물건 만드는 기업가가 아니라 누구다? 혁신자, 창도가 같은 공익단체들. 이런 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잘 나온다고 그랬지, 정부 조직은. 다음에 기재부에 있는 거는 두 문자가 국관조통이야. 국세, 관세, 조달, 통계입니다. 맨날 답이 특허청이었어. 특허청은 산자부 소속이에요. 우리나라 유일한 중앙책임운용기관이고요. 1번 틀렸고요. 자, 지금은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청이에요.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에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도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 기관인데 조심할 거는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지만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빼고는 내처, 사처는 전부 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법제처, 인혁처, 국가보훈처,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이 네 가지가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 다음에 이 내처는 원래 차관급인데 국가보훈처만 장관급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거기 나중에 기출문제 봐봐봐. 맨날 기재부만 물어봐요. 국관소통, 특히 통계청. 이 통계청을 특허청으로 많이 바꾸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4번입니다. 공공선택론. 자, 원래 공은 정치학의 영역이고 사는 경제학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경제학적 도구를 가지고 공적 현상을 보는 거야, 지금. 가격이 아니라 표라든지 강제력이라든지 다른 걸로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이 비시장의 영역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본다는 게 공공선택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비시장, 가격이 작동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해 교환이 되는 곳.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이 말은 합리적 경제인, 그다음에 미시이론이고요. 개체주의 이론이고, 그다음에 연역적이죠. 이걸 가지고 여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다수결 제도라든지 기존의 관료제 제도는 시민 요구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야. 이러니까 민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특히 행정에서는 뭘 하자는 거야? 이런 관료제 개혁하자는 기법 많이 들어와요. 왜? 관료제는 독점이야. 독점이다 보니까 국민에게 대응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경쟁체제, 분권체제로 만들어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거야. 경쟁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우리가 X비율성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시민의 선택권이 있잖아. 선택을 하면서 선호가 표현되다 보니까 대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이런 경쟁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선택권이 고객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민주행정에도 의의가 있다는 거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특히 빈센트 오스트롬 그분이 하신 말이고요. 관료제를 비판한다.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 경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민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이다 보니까 경제학 과정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뭐로 본다? 합리 경제인으로만 봐. 정치가든 관료든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경제인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개선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합리적 개인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덧립이 관청 형성 모형이죠. 핵관사초. 그치? 그래서 제일 작은 게 핵심 예산. 우리 조직의 운영비. 이건 중하위 관료가 좋아하고, 관청 예산. 우리 조직이 민간에 직접 쓰는 돈. 이건 고위 관료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소속 기관들이 쓰고 내가 걔를 감시해야 돼요. 이거는 많아봤자 나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치? 쓰는 건 내가 쓰지 않고 다른 기관이 쓰고 감시는 내가 해야 될 거니까 책임만 느는 거지. 그다음 맨 마지막에 초사업 초사업 예산이죠. 그래서 핵관사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과 관청까지는 관료가 좋아한다. 특히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을 좋아한다.
근데 사업 예산은 뭐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늘어봤자 책임만 늘 거니까요. 초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이런 사업이나 초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민영화시킨다든지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또는 지방정부나 준정부로 넘겨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관청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그래서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 이게 바로 집행기능이야. 결정기능이 아니고, 이런 집행기능은 민영화나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어가지고요. 이러니까 합리적, 이거 답은 맞아, 1번이야.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어디까지만, 관청까지만 좋아하지, 이런 사업이나 초사업 예산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소속기관이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쓰고 책임은 내가 얘를 통제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통제기관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죠. 중하위 관료는 관청 예산이 아니라 주로 핵심 예산, 이게 운영비니까. 반면에 관청 예산은 고위 관료가 좋아요. 직접 민간에 쓰는 돈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공공선택론 경제학 이론이다 보니까 사익이 공익이 아니라 뭐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가정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이분이 나왔을 때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관료들이 사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받아들였지만 모든 예산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예산도 예산 나름이고 기관도 기관 나름이다. 기관이나 예산의 유형에 따라 선호가 다를 수 있다. 특히 고위관료는 집행기능보다는 결정기능을 좋아한다. 이런 결정기능, 참모기능만 하려고 그러고 책임지는 집행기능은 넘기려고 그런대요.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는 민간 위탁 전부 넘겨버리겠다는 거 이렇게. 답은 우리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였죠. 행정관리론이 맞죠. 이 고전이론, 절약과 능률성, 정치행정 이원론, 기계능률성이었고요. 실행정론은 뭐가 틀렸냐면 형평성은 맞지만 정부의 개입이잖아. 개입을 통해서 사회약자 보호인데 탈규제는 아니겠죠. 탈규제는 누가 실패한 다음에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시장을 강조했던 신공공관리론 이후에. 그렇지? 그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다? 경쟁은 맞아. 가격과 경쟁은 맞지만 효율성이 목적이지 민주성이 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성이라든지 형평성 가치는 저해될 수 있습니다. 유거버넌스든 신공공관리든 대응성은 맞아요. 임무니까. 이 대응성은 고객에 대한 임무일 거고 여기는 공동체나 시민에 대한 대응성일 거니까. 근데 뭐가 틀렸다? 효율성이 틀렸죠. 참여나 책임성 쪽이에요. 시민 참여라든지 시민에 대한 책임성이지 효율성은 누구 거다? 신공공 관리다. 민주화 둘이 바뀌면 되겠다, 이게. 1번이 정답입니다.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7번입니다. 가장 그래도 이 시험에 좀 어려웠던 문제가 범안의 이론이 학자 이론을 좀 깊이 물어봤는데 7급에서 안 나오고 9급에서 먼저 나왔어요. 범안은 집행론을 뭐로 가는다? 적응하고 정형으로 갈라요. 정형이 뭐다? 하향 집행이고 적응이 상향 집행이야. 이걸 본 게 아니라 첫부터 이걸 봤어요. 여기도 뭐가 있다? 거시가 있고 미시가 있어요. 왜 거시라고 하냐면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고 정부 사업이 되고 지방 사업이 되고 실행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성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두 문자가 행체미기야. 행체 미기가 돼요. 일단 행정이 뭐라고요? 사회 문제가 정부 사업이 돼야 돼. 또 이 정부 사업 특히 미국이잖아. 이 정부 사업을 연방이 만들었잖아, 지금. 지방 정부가 채택을 해야 돼요. 채택이야. 그다음에 이 채택된 정책을 실행 사업으로 바꿔야 돼, 관료가. 그다음에 이 사업이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행정이 뭐라고? 사회 문제가 정부 사업이 되는 게 행정.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채택. 그다음에 이 지방정부의 사업을 그 집행관료들이 실행하고 있는 게 미시집행. 그래서 정부 사업, 지방정부 사업, 실행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느슨해요. 단단하다면 하향적일 거예요. 누가 거시가 하향이고 미시가 상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안은 처음부터 거시든 미시든 상향이야. 느슨한 관계일 거니까. 이 미시가 중요한데 이제 이 미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이미 관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또 내려온 거야, 지금. 그럼 이 새로운 사업에다가 내 시간과 비용을 할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러려면요. 요 새로운 사업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녹아들어야 되고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이 새로운 사업에 맞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상호 적응이에요. 하향 쪽이라면 그냥 일방적인 그 관료들이 이제 집행해야 되겠지 이제 학습이라 그 받아들여야 될 텐데 상호 적응이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행정이 뭐라고? 옳은 거 찾는 거네. 틀렸죠. 정부 사업을 만드는 게 행정이고 정부 사업을 지방 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채택이에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 사업을 실행 사업으로 관료가 바뀌는 게 미시 집행이야. 바뀌었다. 그래서 1번은 채택이 아니면 미시 집행이 돼야 되고 2번이 뭐가 돼야 돼? 행정이 돼야 돼. 다시 정부 사업, 지방 정부 사업, 실행 사업이야. 사회 문제가 정부 사업으로 바뀌는 게 행정. 이 정부 사업을 지방 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게 채택. 이 채택된 사업을 일선 관료가 실행하는 게 실행 사업 바뀌는 게 미시 집행. 그다음에 이 미시 집행에 뭐가 있다는 거야? 자본을 동원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제도화돼야 돼요.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상호 적응해야 돼. 기존의 SOP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책도 여기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3번은 뭐가 틀렸다? 거시가 아니라 미시집행 동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행체미기 동전제야. 행체미기가 거시, 동원, 그다음에 집행, 전달, 제도화, 동전제 이렇게 외워가지고요. 답이 4번이 맞습니다. 이 미시가 더 중요하고 거시보다. 거시도 느슨해요. 미시가 더 중요하고 특히 보다시피 새로운 정책과 기존 조직의 상호 적응. 이미 이 조직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상호 적응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답은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뭐 어렵진 않겠지, 이제. 자, 8번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게 끼어 있어서 그래요. 리을 같은 게. 처음 보는 게. 자, 규제 영향 분석의 키워드는 뭐였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있는 거고, 신설 강화할 때,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거야. 기존 규제 없앨 때 하는 게 아니라, 신설 강화할 때 미리 먼저 보는 거예요. 비용과 편익도 봐야 되고, 뭐 대체 수단도 봐야 되고, 그 얘기다, 지금. 그 키워드가 신설 강화할 때 행정규제 기본법에 있는 거 기억은 맞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 잘 나오죠. 누가 먼저 한다? 행안부가 먼저예요. 행안부가 먼저 하고 행안부가 먼저 하는 게 행안부가 해. 반면에 이거를 단체장한테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한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거. 공기업법 근거는 맞아요. 원칙은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단체장한테 위임할 수 있어. 니은은 틀렸어요. 그다음에 정부 업무 평가는 2007년도에 평가 기본법이 만들어져요. 그지? 여기는 자체 평가, 특정 평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평가, 재평가와 그 다음에 합동평가가 있어. 앞에 세 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뒤에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재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다?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만약 문제 있다고 느낀다면은 보다시피 심의 의결 받아가지고 재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국무총리, 중앙기관 자체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77년도에 먼저 보전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환경에다 교통영향 만들어졌다가 그게 합쳐져 갖고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밑에 있죠. 그래서 환경보전법이 만들어지고 환경교통지에 다 이 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소속이고 그다음에 그 기관이 해야 돼. 환경부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의 기관이 하는 거야 이제 당 그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2003년도가 아니라 연도도 뭐 전혀 맞지도 않아 지금 8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처음 근거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이미 보전법에 영향평가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그 사업자가 먼저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좀 헷갈렸겠죠. 모르는 게 처음 나왔으니까. 자, 다음 머스그레이브. 머스그레이브는
자원 배분 기능, 재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을 해요. 경기 안정화 기능. 이 세 가지의 기능이고요. 다음에 알렌 시크, 통제, 관리, 기획 기능.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시장 실패, 어떤 재화가 시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이 그 물건을 못 만드는 거야. 그지? 균형점만큼. 그래서 재화 만드는 건 배분 기능이고요. 반면에 세입에선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작게 내고 보장을 많이 소외계층을 지원해 준다. 이건 재분배 기능이겠죠.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물건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소득을 뺏어 갖고 넘겨주는 기능이에요. 됐지? 그래서 어떤 재화를 만드는 게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그다음에 소득을 넘겨주는 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야. 그다음에 디귿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경기 안정화 기능이야. 물가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국제 수지라든지 이걸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바로 머스그레이브의 3대 기능이고요. 후진국은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 경제 성장 기능이 들어가면 되겠지. 반면 4번은 알렌식의 성과 기능, 관리 기능이에요. 관리 기능, 성과 기능이 아니라 통제는 투입물이 적혀져 있는 거야. 반면에 성과 관리 기능은 목적물이 있고 돈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목적물을 달성하면 되는 거야. 50년대 관리 기능 있죠? 이건 관리 기능이다 이거.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뭐 성과라고 해서 신성과주의도 볼 수도 있겠는데 머스그레이브 나왔을 때는 알렌식과 비교할 거니까 알렌식은 통관기, 관리 기능이나 뭐 성과 기능 나중에 어쨌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 모형 나왔을 때는 두 개 나와야 돼. 계획과 영기준이 합리 모형이에요. 근데 계획은 신규 사업만, 영기준은 모든 사업을, 계획은 최고 책임자가 집권적으로 신규 사업을 분석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영기준은 그 실무 관리자들이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면서 올라간 방식이죠. 그래서 합리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다. 이거는 계획 아니면 영기준이야. 그치? 근데 구성원의 참여래요. 분권화돼 있대요. 그럼 이건 누가 돼야 돼? 영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미국의 그 1년 예산이 얼만데요? 뭐 천조, 그 국방만 천조라면서요. 이런 예산을 매년 재평가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겠지. 이건 전부 다 누구를 말한다? 영기준이야. 그치? 물론 계획 예산도 예산 편성의 비용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 맞아요. 기업과 디귿만 가지고는 연기준인지 계획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니은의 참여연이 분권화되어 있다. 이거는 누굴 말한다? 연기준을 말합니다. 계획은 집권화되어 있고 참여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참모를 통해서 만들어 내리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